안녕하십니까. 표얻을 생각만 하는 정책은 나라 망하는 길이다. 사탕발림에 국민이 노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 축하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는 것이 OECD와 IMF 같은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3차례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경제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국회는 지난 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5조 1천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월 17일 1차 추경 11조 7천억 원, 4월 30일 2차 추경 12조 2천억 원에 이은 올 들어 세 번째 추경입니다. 추경은 금년도 본 예산 이외에 예상치 못했던 긴급 상황에 대한 예산을 짜서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를 편성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되기는 했어도 4개월 남짓한 동안 추경 예산이 3차례에 걸쳐 본 예산의 12%에 가까운 60조나 승인됐다는 것은 추경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고 추경의 일상화라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정부 여당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꺼릴 것도 없이 그냥 내달리고 있습니다. 3차 추경안 표결에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전원 불참했습니다. 21대 원 구성을 여당이 독식했다는 점과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서 불참했던 겁니다. 소수 야당인 정의당은 표결에는 참석했지만은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빚이 1,700조 원입니다. 정부 보증 공공기관 빚이 550조, 그래서 2,200조 정도 됩니다. 올해 추경빚만 90조, 내년은 세수 감소로 또 100조, 5년 후에는 3,000조나 됩니다. 국민 1인당 빚이 6천만 원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국채 이자가 1.7%입니다. 3천조의 1.7%면은 1년 이자만 해도 51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1년에 50조입니다. 국방 예산만큼을 매년 이자로 외국에 갚아야 합니다. 아직 이자율이 낮은 편이지만 10%가 된다면 국가 예산의 반인 300조를 외국에 갚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통계가 가리키는 우리 앞에 닥칠 경제 실상입니다. 여기서 되살아나기 어려울 정도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한 독일의 경우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차 대전 직후 폐허가 된 독일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전쟁 배상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에 땔감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독일 정부는 시리에 빠져 추위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산에 나무를 베다가 떼라고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국민들은 누구도 산에 나무를 베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있는 대로 옷을 껴입고 식구들끼리 부둥켜 안고 자다가 정 추우면 식구들이 모두 제자리 뛰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를 베다 떼는 건 한순간이지만은 나무는 30년 이상 가꿔야 숲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아무도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꾸어진 독일의 검은 숲, 슈바르츠발트는 세계적 명소가 됐습니다. 키가 30m나 되는 전나무와 가무비나무, 침엽수림이 무한대로 뻗쳐있는 슈바르츠발트는
겨울이면 거대한 동계 레저 스포츠 천국으로 변합니다. 광폭의 슬로프 위로 60개 리프트가 스키어와 스노보드로 쉴 새 없이 실어나르는 거대한 스키 리조트, 숲속으로 난 크로스칸트리 스키 트랙만 700km에 이르고 스노우슛으로 탐험할 수 있는 트레일도 400km나 되는 별세계입니다. 이 모두가 독일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인내심이 만들어낸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국민이 하나로 뭉쳐 근검, 절약, 노력한 끝에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갚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인 2016년 6월 스위스는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인에게 우리 돈으로 월 300만 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67만 원씩을 조건 없이 주겠다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국민의 80%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관대하지만 유토피아적인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회도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의 위험한 실험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위스 내의 26개 주에서 모두 반대표가 절반을 넘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말했듯이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 이걸 잘했다고만 할 것인지 아직도 헷갈립니다.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국방예산 가운데 차세대 전투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 3천억 원, 해상작전 헬기 2천억 원, 광개토 서드, 이지스 구축함 1,000억 원 등 9,047억 원의 국방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세출구조 조정에는 군인 숙소 223억 원과 정비 보급시설 127억 원 등 국방 관련 시설물 공사비 85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군 작전용 유류비와 인건비 감액까지 더하면 총 1조 5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어려움이 닥치면 참고 절약하고 기다리며 위의 선진국들처럼 정부와 국민 모두가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탕발림으로,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표를 생각만 하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게 의존심만 갖게 합니다. 국가도 오그라들고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망하는 길로 들어서기 십상입니다. 정부가 사탕발림 선심을 쓸 때 국민들이 노 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이 살아있는 나라만이 나라답고 반듯한 나라, 지속 가능한 나라, 발전하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